반갑습니다. 알쓸 전략, 알고 오면 쓸모 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며 절세 전략가인 박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대학 등록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제목이 참 정겹죠. 할아버지가 주신 대학 등록금. 맞아요. 이 대학교에 신입하게 되게 되면 할아버지들께서 경제력이 있으신 할아버지들께서 이 등록금을 내주시길 원하시죠. 그랬을 적에 이 증여세 해당되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르는 고3 아들을 둔 김부장의 자녀이네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아들이 내년에 입학하면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직계 존속이네요. 1,000만 원. 삼촌과 고모가 각각 500만 원씩 학교에 보태주고 싶다고 전해왔다. 그렇죠. 그래서 좋네요. 등록금 김부장 본인이 미리 마련해 두었기에 아버지가 먼저 준비해 주셨네요. 집안 어른들이 주시는 2천만 원을 정답돈 삼아 아들의 명의의 주식이나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애들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만 나오게 되면 바로 요즘에는 증권사 펀드 계좌 부분들, 증권 계좌 개설해 두는 게 되는 거죠. 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좋은 현상입니다. 잘 굴리면 아들이 결혼할 때쯤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당연하죠. 이게 또 월배당에 대한 게 있습니다. 월배당. 그래서 월배당 랩 어카운트에다가 잘 ETF권만 구성해 두게 되게 되면 거기에 월배당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쓰여가지고 나중에 이 자녀들, 손자녀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 되죠. 그러다가 문득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데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지난 3월 프로야구 선수 A씨가 국내 프로리그에 복귀하면서 본인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메이저리그 선수까지 했던 스턴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같은 팀 B씨에게 감사히도록 2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는 것이다. 부러운 생각도 잠시 이런 고가의 선물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더 알쏭달쏭해졌다. 뭐 추신수 선수인가요? 추신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등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줬나 보죠. 그리고 또 2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줬나 보군요. 오케이. 자, 한번 보죠. 증여세를 내지 않는 공제 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긴 줬는데 뭔가를 공제해 주는 게 있네요. 자, 선물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 B씨의 경우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증여세 과세의 원칙상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으로 받을 적에는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거겠죠, 전체. 시계가 2천만 원이고 가정 안 되면 2천만 원이니까 10%, 증여세 200만 원의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데 선물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매겨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 나눴었죠. 그렇죠? 이게 그 얼마를 해서 10% 부분들은 1억 이하, 1억 이하가 10% 되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증여세율이 매겨지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 없어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 선물 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하면 3% 부분들에 대한 거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진 신고세에 3%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서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니까 증여세가 어떻게 2천만 원은 200만 원. 거기에다 자진 신고하게 되게 되면 3% 빼니까 6만 원의 공제가 더 추가적으로 있네요. 반대로 3개월 내 증여세를 신고금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된다. 그렇죠. 가산세 발생되는 것도 얘기가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가족이나 친족 간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가 되는 거죠. 준 사람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배우자이면 6억 원, 그렇죠. 6억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할 수 있죠. 직계존속은 얼마? 5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면 2천. 근데 직계비속이 성년이면 5천. 이렇게 직계존비속에 대한 거를 나오니까 기타 친족이면 1,000만 원. 나 전혀 타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과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어떻게 돈을 활용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걸 같이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죠. 자, 뭐냐 하면
증여세제를 내지 않는 공제 한도가 그래 얼마인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고 봐야겠어요. 오케이. 김 부장 아들의 경우 외할아버지가 주시는 1,000만 원, 직계존속이 증여시 증여세상 공제 한도 미성년자 2천만 원이고 그렇죠. 할아버지가 주는 부분들에 대한 거 10만 원이고 자 삼촌 고모가 500만 원씩 1,000만 원. 또 기타 친족의 증여시 증여세상 공제 한도 1,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모두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위에서 주시는 거 하고 위에서 직계 존속에서 주시는 거 하고 말 그대로 친인척이 주는 형태니까 따로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저도 제 차 이거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또 강의 시간 중에 상담 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여세 신고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에 증여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그렇죠. 공제 한도 이내면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래, 맞아. 그런 물론 2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 교육비나 병원비처럼 양육에 필요한 돈을 소비가 되어버리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김 부장처럼 2천만 원을 잘 구해서 아들이 결혼할 때, 한 30년 되게 되겠죠. 아니, 아들이 결혼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말 그대로 하다가 한 15년 정도 되겠죠. 목돈말이라 생각하면 다르다. 만약 성공적인 투자로 2천만 원이 1억 원을 불어났다면, 가정해 본다면 집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구입 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갑자기 너 이 억 단위 돈이 어디서 왔나 조사할 수 있죠. 과수양에서는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들이 뚱너니까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다. 2천만 원이 만들어진 시점에 일찌감치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러면 증여세 신고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거 통장 입금 내역과 그 후 아들이 실제로 2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는지 등에 대해 밝혀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맞아요. 이거 참 복잡해요. 처음에는 기억날 것 같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바로 가서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카드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데 있어요. 항상 2층 뭐 이런 건물에 보면 항상 2층에 있죠. 그래서 민원실이 1층에 있고 보통 2층에 있죠. 그래서 증여세 신고 납부는 미래의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상 공제는 10년마다 한 번씩 여러 번. 그러면 이게 뭐 10년마다 다시 줄 수 있다. 리셋 초기화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가족이나 친족 간의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 그렇죠. 평생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년 단위로 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한도를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다시 그 한도 이내에 증여세 없이 증여세.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많은 분들이라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증여를 실행하면 유리하다. 절세도 하면서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정말 수익 창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수익 창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보게 되면 장난 아니에요.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 때 1회 또 4번에 나와가지고 납부세액 차이 한번 봐보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한 거 1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언제 31살 때 1억 4천에 대해서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성인이니까 어때요? 5천만 원 빼주고 9천만 원에 대한 것이 과세 표준이 되고 1억 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900만 원에 대한 것이 산출세액이 될 거고 거기에 신고세 3% 빼지니까 873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결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 아까 10년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애기 딱 태어나자마자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또 11살 때, 10년 뒤에 11살 때 또 2천만 원 줄 수 있네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딱 가니까 얼마가 돼요? 21세. 성인이 됐네요. 이때 얼마?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31살이 됐을 때, 10년 뒤에 31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그럼 얼마? 1억 4천. 1억 4천 내는 동안에 밑에 세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만큼 873만 원 부분은 그 이상의 어떤 세금 한 푼도 안 냈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에서 피해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만큼 증여를 꾸준히 실행할 경우 총 사회에 걸쳐 했을 때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 한꺼번에 증여를 실행한 경우에 증여세 차이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더 큰 거야. 한 방에 주는 게. 그래서 꾸준하게 나눠서 하게 되게 되면 세금 부분들에 대한 것이 붙지 않습니다. 오케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증여를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아하, 그렇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인데 그때 아니라 이거 한꺼번에 네 번에 가가지고 31살 때 나 이거 전에 다 안 했으니까 1억 4천만 원 부분들 나 다시 쓸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증여를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31살 때 된다? 그럼 5천만 원까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거 킵했던 거 킵되지 않고 아웃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증여를 일찍부터 실행하고 증여에서 신고를 한다면 자녀 명의 합법적인 자산 형성 근거와 자금 출처가 된다. 아, 그러면 이거 적극 찬성해, 적극 찬성. 적극 찬성합니다. 은행에다가 증권사에서 넣어놓게 되게봤자 의미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뭐 돈이 묶이는 것보다 나니까 그 활동성 있게끔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주식시장에다가 가져가는데 그거를 일일이 부모가 다 쫓아갈 수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넣어주기도 어렵으니까 요즘 어떻게 되겠어요? 월배당,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랩으로다가 싸는 거죠. 몇 개의 종목을 선정해서 싸는 랩 어카운트 부분들로 해가지고서 월 배당 받아가면서 아주 그렇게 배양시키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제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한번 볼까요? 증여세 신고 의무자는 수증자, 증여를 받는 자를 말하고요.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지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받게 되게 되면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말일까지가 되는 거죠. 지금이 4월 달, 그 4월 달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5, 6, 7, 7월 말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증여세 신고 제출 장소는 증여받은 자의, 다시 수증자의 주소지 권한 세무대에 하는 거죠.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하면 증여산출세액의 몇 프로? 3%만큼 신고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100이면 3% 빼져 어때요? 9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신고소득 공제도 신고세 공제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증여에 더해져서 부과되니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오케이.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불성실 가산세 뭐 이렇게 붙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다가 사실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르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한 것이 핵심 썸머리 관계원 법령법보죠.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가 다음에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으로 본다 이거죠. 오케이, 배우자는 얼마? 6억까지. 기타 친족 얼마? 1천만 원. 직계 존속 얼마?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타인간 공제 없음. 타인간 없이 다 그대로 세금 다 내는 거죠. 오케이. 자, 증여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하는가? 수증자가 어떻게 증여받은 날 숙관 달에부터 하나, 둘, 셋,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고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증여세는 어디다 한다?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 오케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 어떻게 돼? 피상속인 주소 관할 사무소에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신고세 공제와 가산세. 신고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제출하면 신고세 경우에 3% 가능하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10% 또는 부정 과소 신고세 40%. 납부 지연, 납부 불성실 가산세. 예전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썼는데 지금 뭐야? 납부 지연으로 바뀌었죠. 납부 지원은 1일당 0.02 연간으로 8.03%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내용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제작에 심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같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